안녕하세요. 우리가 그동안 이런 입체인 물건을 표현을 정투상도로 표현하는 걸 배웠죠. 정투상도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 이해하기 편하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형상을 그리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형상을 정확히 다 그렸다고 보고 어, 이 그림을 가지고 이런 입체인 형상의 물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못 만들겠죠. 왜냐면은 여기 각각의 값, 높이, 폭, 뭐 두께 이런 값이 정확하게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도형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치수라고 합니다. 그림과 치수가 더해져야 완성된 도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려진 도형에 어, 적정한 치수를 넣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형을 도면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치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네. 치수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보자면은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정확하게 기하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물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측정하는 방법도 없고요. 얼마나 정확해야 이건 딱 맞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어떤 서로 간의 약속에 의해서 정해져야 됩니다. 한계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물건을 만들 때 이런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은 오케이다, 합격품이다 라는 것을 정해주는데 그 어떤 오차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공차라고 합니다. 치수기입을 할 때는 모든 제품을 만들 때는 공차가 다 있다, 즉 오차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어, 설계를 하고 치수를 기입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 나중에 이 그림의 의미를 자주 이야기할 때가 있으니까 교재에도 이 그림과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기회가 되면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수 기입을 할 때는 사각형이 있고 원이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사각형의 치수, 가로 치수 있고 원 자체의 크기 치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의 위치, 원 A, 원 B의 요 L, 선분 L에서부터 거리가 25고 A와 B1 사이의 거리는 50이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치수를 기입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기 전에 우리가 치수 기입이 치수의 요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기입을 할 때는 하얀색 선으로 그려진 이런 도형에다가 정보를 기입을 하는데 우리가 많이 했죠. 치수를 기입을 합니다. 치수 요소는 뭘로 되어 있냐면은 일단 도형의 크기와 똑같은 크기의 요 선을 여기서는 수평선이죠. 요거를 치수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치수선 양쪽에는 화살표를 집어넣어서 치수선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치수선 이 화살표 끝과 도형의 끝이 어디에 만나는지 쭉 연결한 요선을 치수보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은 치수선 양쪽에 치수보조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치수선 위에는 치수 숫자 혹은 치수 문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숫자로 이게 얼마짜 이 값이 얼마다, 이 도형의 크기 혹은 길이는 얼마다라는 것을 숫자로 표시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치수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 치수선, 그 다음에 양쪽에 화살표, 그리고 양쪽에 치수 보조선, 그리고 치수 문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치수를 선형치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호나 원 같은 거를 나타내는 뭐 반지름 혹은 지름 치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치수 기입 방법으로, 특히 많이 사용하는 원, 뭐 구멍 이런 데 많이 사용하는 치수 기입 방법으로는 지시선이 있습니다. 이 구멍이 혹은 이 원이 어떤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를 이렇게 화살표를 사용을 해서 나타내는 치수 기입법을 지시선 치수 기입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도형과 치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미 해봤지만은 그 이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번 이야기해 줬지만은 다시 잊어먹었을 거니까 한번 복습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치수 기입의 원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도형을 그리고 치수 기입을 하는 거 다 해봤으니까 치수가 뭐죠? 라고 다시 물어볼 사람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자, 치수 기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대상물의 기능, 제작, 조립 등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치수를 명료하게 도면에 지시한다. 두 번째, 치수는 대상물의 크기, 자세, 위치 등을 가장 명확하고 표시하는 데 필요하고 충분한 것을 기입을 한다. 그러니까 빠뜨리지 말고 다 필요한 만큼 넣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도면에 나타나는 치수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그 도면에 도시한 대상물의 다듬질 치수를 표시한다. 이 다듬질 의미는 아마도 이야기한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나무를 가지고 뭔가 가구를 만든다고 쳤을 때 통상 나무는 통나무를 톱으로 이렇게 켜가지고 직육면체 모양을 만들죠. 톱으로 자르면 표면이 되게 거칠거칠해요. 그래서 가구를 만들 때 톱질한 그 형상 그대로 해서 완성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래서 그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죠. 다듬는 행위를 이제 다듬질이라고 하고요. 다듬는 방법은 나무 같은 경우 뭐 대패질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빼바로 문지르기도 하고, 혹은 뭐 거기에 광택을 내거나 페인트 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도면에 표시하는 치수는 가장 마지막까지 작업한 그 상태의 치수를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대패질 후에 빼바로 아주 매끈하게 다듬은 다음에 페인트 칠을 했다. 그럼 더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마지막 빼바질이 아니고 페인트 칠한 상태의 치수, 그런 걸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치수는 항상 규격에 따라서 허용 한계를 지시한다. 즉 치수에는 공차가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로 알고,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치수는 되도록 주투상도에 집중한다. 주투상도라고 하는 거는 통상은 주투상도가 정면도인데 정면도 아니고 평면도나 혹은 측면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은 정면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투상도의 의미는 이 물체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이게 주투상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잘 나타내는 데다가 거기에 따른 정보도 같이 기입을 하는 게 어떤 요 형상의 이해도나 정확도 측면에서 훨씬 좋을 겁니다. 다음 여섯 번째, 치수는 중복 기입을 피한다. 우리 하나의 물체를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혹은 배면도 이렇게 여러 개의 투상도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면도의 높이와 측면도의 높이 똑같죠. 같은 치수라면. 예를 들어 직육면체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정면도에도 높이를 표시하고 우측면도에도 높이를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의 치수는 한 군데에만 기입을 한다. 그게 원칙이 되겠고, 다음 일곱 번째, 치수는 되도록 계산해서 구할 필요가 없도록 기입을 한다. 그러니까
치수 기입을 할 때 필요한 치수는 다 넣어주는데 근데 중복을 피한다고 해서 또 치수를 빼버리면은 작업자가 예를 들어서 L에서 A 더하기 B가 L이라고 치면은 A만 표시해 놓으면은 B가 얼마지? 라고 궁금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로 한 치수는 계산할 필요가 없도록 기입을 해줍니다. 자, 이제부터는 막 서로 그 원칙들끼리 약간씩 어떤 모순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설계자의 선택 영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8번째, 치수는 필요에 따라 기준으로 하는 점, 선, 면을 기준으로 해서 기입을 한다. 요거는 기준선 치수 기법이라고 하고, 요거는 실제 어떤 도형과 치수 기입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째, 관련된 치수는 되도록 한 곳에 모아서 기입을 한다.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을 때는 두 가지가 정보가 필요하죠. 어디에 뚫을 거냐, 그 좌표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구멍을 뚫을 거냐, 뭐 구멍의 형상이나 깊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멍을 하나 뚫는 데는 보이는 쪽에 구멍에 관련된 치수를, 그러니까 x값, y값, 그 다음에 구멍의 형상, 이 세 가지 한꺼번에 기입하는 것처럼 관련된 치수는 모아서 기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는 되도록 공정마다 배열을 분리하여 기입을 한다. 글만 가지고는 모르니까 그림과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치수는 참고 치수에 대해서는 치수 수치에 괄호를 붙인다. 이것도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2번째 마지막, 반드시 전체 길이, 전체 높이, 전체 폭에 관한 치수를 기입을 한다. 요거는 뭐냐면은 이 전체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가 얼마인지 알아야 재료를 준비하겠죠. 그래서 치수는 반드시 요거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를 기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기호가 있죠. 첫 번째, 지름을 의미하는 기호는 파이. 그 다음에 반지름을 의미하는 기호는 R. 이렇게 나타내 주고요. 그 다음에 구는 S파이 혹은 SR 이렇게 하는데 뭐 그다지 많이 안 쓰이니까. 그 다음에 정사각형인 경우 사각형 기호를 숫자 앞에 붙여주고요. 두께가 균일한 판의 두께를 표시할 때는 알파벳 소문자 T를 치수 숫자 앞에 넣어주면 됩니다. 언어 길이 뭐 좀 귀여운데 잘 안 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못따기 챔퍼 중에서도 45도 챔퍼인 경우에 대문자 C를 숫자 앞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참고치수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참고치수에 대해서는 괄호를 붙인다. 그래서 참고로 하는 데는 어떤 게 있는지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치수 앞과 뒤에 가로 기호를 붙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름 치수인 경우 숫자 앞에 파이를 붙이죠. 그 다음에 나를 볼까요? 이건 뭐 원칙하고는 좀 다른데 치수기입 요소에서 형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도형과 치수 보조선 사이에는 거리를 약간 띄워주죠. 그 다음에 치수선, 여기구나, 라번. 치수선 위에 치수 숫자가 있는데 그 간격도 약간 띄워줍니다.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과 치수선은 화살표로 만나죠. 네, 화살표 바깥쪽으로 1 내지 2mm 더 돌출되게 해서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이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고요. 자, 그러면 치수 기입의 모양을 한번 봤고요. 일단 모양을
하나하나 다 외워서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설정을 우리 오토캐드에서 배웠던 설정하는 거를 해놓으면 됩니다. 자, 선 탭에서 기준선 간격 요거 일단 있다 라는 것만 알고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치수선 너머로 연장,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 이거는 다 알죠? 캐드 배울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 해봤으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고요. 기준선 간격 이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치수선이 나란하게 연속돼 있을 경우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보기 깔끔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자격증 시험 볼 때 당연히 반드시 균일하게 돼야 되는데 그거를 균일하게 하나하나 입력하는 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기준선 간격을 여기에서 설정해 놓은 간격으로 자동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 탭에서는 문자 높이는 3에서 5, 3에서 4 정도로 설정을 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수선에서 간격 띄우기. 요거는 이음이죠. 그 다음에 치수선의 문자 정렬에서는 치수선의 정렬, 치수선이 기울었든 수직으로 있든 수평으로 있든 항상 치수선과 나란하게 되도록 치수선의 정렬 탭을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12가지 치수기입의 원칙과 그 다음에 치수기입의 원리와 원칙이 뭐 비슷하긴 하지만 자, 일단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치수는 크기 치수와 위치 치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크기 치수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 얼마? 74. 그 다음에 빗금쳐진 요 사각형의 수직거리 56 이런 게 크기 치수고요. 그 다음에 위치 치수는 요 원이 있네요. 원은 삼각형이 붙어있는 요 변에서 왼쪽으로 44 떨어져 있고 요 중심축에서부터 아래로 46 떨어져 있고 이런 게 위치 치수라고 하죠. 크기 치수와 위치 치수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치수 기입 기준선이 있습니다. 치수를 기입하기 전에는 제품의 가공 방법, 조립 순서, 동작 상태 등을 고려해서 기준이 되는 선을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정확하게 만들고 정확하게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하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기준선은 수평 기준선과 수직 기준선이 있죠. 우리가 2차원이니까 2차원 도면을 그리면은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2차원에서 세 개의 축은 없죠. 축은 기계제도에서는 통상 직교축을 사용하죠. 그래서 X축에 해당하는 수평축과 Y축에 해당하는 수직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어떤 기준선을 정하는데 가장 기준이 될 만한 치수를 기준선을 정해서 거기서부터 거리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그 다음에 수직 기준선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거리 10, 19, 44, 58 이런 식으로 기준선을 반드시 마련한다. 이게 치수 기입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를 기입을 하다 보면은 필요하고 충분한 만큼 기입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충분한 만큼 기입을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이 기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필요한 치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치수고 그 다음에 참고인 치수는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런 형상의 물체가 있는데 요런 홈이 있죠. 8, 20 이런 치수가 있죠. 이런 거는 필요한 치수. 설명을
살짝 잘못했네요. 다른 그림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다시 필요한 치수,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수평 기준선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44, 이거는 대치할 수도 없고 필요로 한 치수죠. 혹은 해칭한 직사각형의 수직 거리 56, 이런 걸 이제 반드시 필요한 치수니까 넣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56인데 이 부분을 사각형으로 따냈네요. 따내서 남은 게 44야. 근데 얼마 따내요? 12를 따내요. 그래서 둘 다 표시를 하고 싶은데 둘 다 넣으면은 44와 12를 더하면 56,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치수가 있으면 기준이 뭐가 되는지 정해줘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기준을 이제 정하는 방법으로 12는 필요하기는 하지만 기준은 44다. 그 다음에 56도 기준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12는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참고치수고, 그 다음에 만약 12를 알고 싶으면은 계산할 필요 없이 바로 볼 수 있게 계산할 필요 없도록 치수를 넣어주는 참고치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뒷금친 부분의 가로폭이 19입니다. 네, 사각형 따내고 남은 게 9, 이쪽 따내는 거리는 10. 이렇게 세 개를 표시해 놓으면은 어떤 걸 맞춰야 되냐, 왜 고민을 하느냐, 모든 가공에는, 제작에는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는 걸 감안할 때 기준선에서부터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서 확인을 할 거냐, 가공을 어떻게 할 거냐 이기 때문에 치수를, 기준을 하나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19가 있으면은 9와 10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되고, 9와 10이 있으면 19를 버려야 되죠. 근데 이 중에 셋 중에 어느 게 중요한, 적어도 두 개는 중요한 치수예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이것처럼 참고 치수로 해서 가로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쪽 치수도 볼까요? 74가 가로로 되어 있네요. 왜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요 원까지의 거리가 이만큼이 있고, 그 다음에 원의 지름이 얼마이고, 지름은 28이네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더해서, 물론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도 더해야 되죠. 그래서 74인데 얘는 최대 치수입니다. 그래서 최대 치수, 최대 높이, 최대 폭, 최대 깊이, 이런 걸 반드시 표시하라고 그랬죠. 최대 y 값이죠. 그래서 중복이기는 하지만 필요하니까 74 가로 참고치수로 넣어놨고요. x 값도 마찬가지로 요 원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원까지의 거리가 44입니다. 원의 지름은 28, 44 더하기 요거의 절반 14니까 58이죠. 58은 참고치수고 나머지 44와 28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최대치수이므로 삭제는 안하고 참고치수로 가로를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불필요한 치수와 참고치수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치수기입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런 도형의 치수기입은 이게 정확한 치수기입니다. 근데 치수선과 치수보조선이 이렇게 교차되는 일이 없도록 치수를, 작은 치수를 안쪽으로, 큰 치수를 바깥쪽으로 하면 이렇게 교차되지 않겠죠. 교차되면 아주 헷갈립니다. 보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치수보조선끼리 만났죠. 치수보조선끼리 만났다고 해서 이건 간섭이다 그래서 끊어버리면 안 돼요. 치수보조선끼리는 겹치더라도 그냥 놔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다른 치수를
이 치수의 치수 보조선처럼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죠. 네, 다만 도형, 윤곽선을 치수 보조선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치수 보조선이 도형, 즉 윤곽선하고 만났다고 해서 치수 보조선을 끊을 필요 없습니다. 이때 치수선은 가는 선, 윤곽선은 굵은 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끊지 않아도 구별이 잘 됩니다. 자, 다음 도면에 치수 기입을 할 때는 물체의 윤곽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에 치수를 기입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구멍은 가급적 부분 단면도를 이용해서 외형선으로 바꾼 다음에 치수 기입을 한다. 자, 이걸 한번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뭐 이렇게 생긴 물체가 있어요. 우측 면도를 보면은 뒤집어진 니은자죠. 그랬을 때 장화라고 칩시다. 이는 종아리에 해당하는 장화. 자, 발등의 높이는 15mm 보이죠? 그 다음에 장화의 종아리 부분의 폭은 얘도 15mm네요. 그 다음에 발의 길이는 30mm. 형상하고 치수가 잘 맞죠? 이 사람 발은 폭이 아주 넓네요. 발의 폭은 50mm. 그 다음에 발가락이 2개밖에 없습니다. 발가락 사이의 홈은 폭은 20mm, 발가락 사이 홈의 깊이는 8mm. 그리고 무릎에 구멍이 뚫려 있네요. 구멍의 지름은 16mm. 얘는 은선으로 표시되는데 은선을 부분 단면도로 바꿔서 실선으로 바꾼 다음에 치수를 기입을 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잘된 치수 기입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치수 기입 방법은 예를 들어서 치수를 한번 보자면은 발가락의 깊이 일단 점선에 치수를 기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잘 안 보이는 부분에 치수를 표시하는 거니까 일단은 피하고요. 그 다음에 형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은 것들, 예를 들어서 요 20, 뭔지 잘 안 나타나죠. 이 부분 평면도 보면은 이렇게 생긴 홈이라는 걸 아주 잘 알 수 있는데 여기 나타내는 건 잘못된 거. 발등의 높이가 15mm. 여기서 넣으면 잘 보이는데 여기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무릎에 구멍 뚫려 있는데 구멍의 높이를 여기보다는 구멍 형상이 드러나 보이는 부분에다가 치수 기입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가장 잘못된 거는 요 반원으로 된 호. 요 호를 이런 식으로 치수를 기입을 하면 원칙적으로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치수 기입을 할 때는 가장 큰 원칙, 그 형상이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에 치수를 기입을 한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